뉴욕 증시 재료 분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죠.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한 인사이트부터 뚫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물가지표 발표부터 봐야겠습니다. 6월 CPI 2.7%로 반등, 예상치도 상회했고요. 지난달보다도 높아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물가 영향이 본격적으로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CPI는 어떤 헤드라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코어 근원이 있겠는데 모두 전년 대비보다는 지난달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예상치 대비는 약간은 헷갈리게 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를 좀 넘어섰고요. 근원 CPI는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로는 부합하기도 하고요. 또 하회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좀 높아진 것은 어느 정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추이는 상당히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내려가고 있고 다만 이번 달은 조금 올라갔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요, 흔히 우리나라도 항상 이슈가 되지만 먹거리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는 요즘 또 계란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계란값이 월초에 엄청 비쌌던 것에 비해서는 좀 안정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이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문제됐던 것은 쉽게 해서 주거 비용인데 주거 비용은 상승세가 상당히 꺾여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약간 올라간 것이 여름 내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요 이번에 여름 내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조될 우려가 있다라는 시각에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영향에 대해서 일부 조기 징후를 보였지만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약하다. 그렇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여름 내내 지금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7월과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더 유의해서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올가 재무장관은 이번 한 달 갖고 CPI 갖고 뭐 흥분할 게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피치 같은 경우에서는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7월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지만 확률 자체로 보면 7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95에서 한 98%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9월도 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고요. 반대로 금리 동결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페드워치 툴에서 보더라도 7월에는 없지만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하면서 아직까지는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드워치 툴에서 나오는 이 수치들은 누가 뭐 정한 것이 아니라 옵션 가격에 따라서 역으로 계산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해서 확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기본적인 시각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영향에 따라서 30년 금리는 오늘 마지막에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요. 6주 만에 처음 5%를 넘기도 했었고요. 10년물 금리도 4.5%를 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시장의 첫 번째 움직임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국 달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고 유가는 소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반대로 금값은 조금 내려가는 것이 상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방향성으로 보면 좀 반대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달러 원은 1,300 한때 우리나라가 그저께 보면 1,340원, 5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부터 약간 반등하더니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는 1,382원, 3원 정도로 조금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의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셈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7월의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갔고요. 아직은 올해의 두 번 금리 인하에는 좀 베팅되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 이번에 발표된 것이 다음 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CPI 봤고요. 이제 주요하게 봐야 하는 월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메런스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 170달러도 뚫었습니다. 일단 주가만 봤을 때 대단하고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향한 행진을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과의 이슈가 있었죠?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시즌 발표한 지 벌써 3주 정도 됐는데요. 나름은 이제 장기적으로 2차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맞출 재간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그러면 맞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림?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크게 생각을 하시고 굳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저께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10시, 11시 반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젠스랑이 지난주에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겠다. 그래서 우리의 AI의 리더십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슬쩍 얘기를 했겠죠. 중국에 수출 하나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젠스랑 CEO의 중국 의상 착용 참 색다르네요. 잘 어울리네요. 예. 예. 근데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중국과 이제 무역 협상, 관세 전쟁에 협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을 좀 풀고 수출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이제 중국은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재개한다 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를 수출을 중국 보내주고 미국은 이제 제한됐던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제품 수출을 제한을 풀어주는 건데 그거 이제 핵심이 이제 H20이라는 것이 있죠. H20은 젠스랑이 그 엔비디아가 중국의 다양한 규제, 사실 이 규제는 첫 번째 규제는 바이든 때부터 나온 건데 그 이제 제품의 스펙을 맞춰갖고 이제 최첨단을 뺐는지 어떻게 되는지 해갖고 H20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는 듯 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기 거의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5월 중순이었네요. 젠스랑 자체가 수출길이 막혀갖고 매출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그것이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젠스랑이 그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게 글로벌 AI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디 사람이면 내가 워낙 이제 중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퍼포먼스도 하면서 저 중국 얘기를 하면서 또 잘해보자 하는 거죠. 전형적인 사업가이자 창의적인 과학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찌됐건 H20의 GPU 중국 판매가 이제 재개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한 4% 이상 올라가면서 170달러로 오늘 딱 찍으면서 일단 마감되면서 4조 2천억 달러 시가총액, 그래서 5조 달러도 멀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말이 그렇죠. 20%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앞에서는 겸손하게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과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젠스랑의 스타일 그대로죠. 이게 AI가 자기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AI가 결국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지나면서 전 세계 산업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전 세계 주권 국가들이 전부 다 AI를 가져야 되고 또 휘황찬란한 또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또 한번 피력했고요. 그러면서 오픈소스 AI도 지원할 것이며 좋은 얘기 다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을 걸쳐가서 얘기하면서 당연히 주식시장에 호재 인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해당됐던 것이 엔비디아만이 아니거든요. AMD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AMD도 당연히 관련된 품목을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AMD도 한 6% 정도 올라가면서 최근에 보면 AMD가 주가가 무섭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면 더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퍼센트로 보면. 그래서 AMD도 올라가고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오늘 11개 섹터에서 굳이 좀 올라간 거는 기술주 섹터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우지수 약간 밀렸고요. S&P 500 밀린 반면에 나스닥만 올라가서 나스닥이 오늘 연초 대비 올해 들어서 8번째. 그리고 어저께까지 나스닥 100이죠. 1등부터 100대 가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QQQ. 3배째 하시면 TQQQ의 기본에 드는 나스닥 100일은 오늘 역시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9번째인가요? 사상체 효과를 딱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은 축하드리는 거죠. 저는
2, 3주 전이 떠오르는데요. 엔비디아 이제 2차 성장이 시작되는 것 같다. 2차 이제 시작 상승?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양여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딱 그야말로 4조 달러 시중 돌파한 이후에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AMD도 6% 급등했고요. 기술주의 훈풍으로 오늘 전략 그 안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이 좀 잘 나셨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월가 헤드라인에서 금융주 실적 스타트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함께 보시죠. 금융주 실적 시작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워 다우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에는 이제 금융업체는 상대적으로 S&P 500 전체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높게 잡혀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있는 것들 주식들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실적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JP모건인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에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시각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융업종은 전체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사장은 실적과 상관없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분은 항상 이제 연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시도도 잘못됐다 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가장 높다. 아직까지 이제 멀었다. 해결되면 멀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측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인데요. 시티는 오늘 매출 이익 모두 기대 이상에 나왔고요. 전년 대비보다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오늘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 대부분이 떨어졌는데 오늘 시티그룹만은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어저께 1111달러를 찍으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이제 일단은 기대보다 못 미쳐놨습니다. 자산운용사의 매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어떤 매출이 약간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증가율은 엄청 나왔죠. 13%나 늘어났고 운용자산은 12조 5,30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나 늘어나서 12조 달러를 운영하는 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다. 이자 18%나 늘어난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예상보다는 매출이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 이익도 실제로 보면 거의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0.91달러가 예상됐는데 12.05달러로 이것도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분기에 새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돈을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넣는 거죠. 예를 들어 펀드에 돈을 넣고 ETF도 넣는 건데 이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이 지금 한 5, 6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어딘지는 문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아시아의 기관 투자 한 곳에서 520억 달러의 자금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돈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딴 곳을 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야, 왜 이거 가장 큰 회사인데 돈을 왜 뺐냐 하면서 오늘 이게 빠졌고요. 반면에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은 또 엄청 커지고 있다. 그런 자신감도 필요했는데 여하튼 오늘은 매출의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거, 생각은 뭐 약간 못 미쳤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순유익 구매량이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의 하락 요인을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좀 눌림목 그리고 오늘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 임해봅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S&P 신입생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쑥쑥. 네, 18회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되네요.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갑자기 이제 이런 발표가 났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시놉시스라는 곳에서 엔시스라는 것을 인수하면서 하나가 빠졌거든요. 인수 합병되면서 하나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가 임시 회의를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제 저희는 방송에서 간혹 말씀드렸고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면 뭐 제일기획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딱 그건 아니지만 광고 관련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는 지금 트레이드 데스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광고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광고하려고 하면 좀 깝깝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광고하겠다고 얘기할 텐데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하려면 누군가 어디서 뭘 보고 어떤 걸 해야 되니 다 아는 사람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려면 트레이드 데스크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입간판도 하고 여러분들 광화문이나 삼성역 가면 엄청나게 큰 LED 전광판 엄청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도 하고 뭐 케이블 TV 광고도 하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를 모든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를 갖고 플랫폼을 도와주고 찾는 걸 도와주는 기업이 트레이드 데스크인데 바로 그 기업이 오늘 S&P 500에 따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인터넷 광고 선두주자네요. 오늘 이제 개별 종목은 이 종목을 같이 스터디 해봤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